과거만 조기 졸업 제도를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틀렸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의 이도영입니다. 자, 2020학년도 인천과학고등학교 특목고 소개 중에 인천과학고등학교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천 지역 특목고를 이제 작년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한 세 번째 시간이죠. 저희가 미추홀 했고, 국제고 했고, 그 다음에 송도에 있는 포스코 고등학교를 했고, 네 번째 시간으로, 영종도에 있는 인천과학고등학교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하는 저희 이제 고정 메뉴죠. 인천에 있는 특목고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는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특목고가 좀 많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 8개의 특목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천과학예술영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재고죠. 작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했고 올해 2기 졸업을 하는데 이제 전국구입니다. 전국구.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추천하는 거가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되겠고, 하늘고의 일부 전형만 전국 전형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이제 광역 단위 특목고입니다. 즉,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인천과학고 경우도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인천 학생들끼리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는 과고가 하나입니다. 의정부에는 경기 북과학고 하나 있고, 인천에는 진산과학고와 인천과학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인원수 비례하면 굉장히 이과 쪽 특목고의 그 지원 기회는 많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입학 문턱도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걸 좀 참고를 하시고 과거 소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과거 왜 가? 전 과학이 좋아요, 수학이 좋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고, 실제로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해야 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또 과거 왜 가? 특목고 왜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대학을 간다 라는 것과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최근 3년 정도의 인천과학고 입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입니다. 졸업 총 85명 기준으로 서울대 12명, 카이스트 11명, 포항공대 6명, 연고대 13명. 밑에도 있긴 하지만 이대, 성대, 한양대 거의 가지 않죠. 딱 이 정도 라인에서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가 몇 명이냐면 25명입니다. 카이스트, 포항공대 합쳐서 17명이죠. 그래서 대충 한 40명 가까이. 즉,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연고대, 여기 무슨 특성화대학교라고 부르는 설카포 디지육에서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까지 합치면 졸업생이 한 절반 정도의 퍼센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설카포 디지유, 그 다음에 연고대까지 해서 8개, 거의 탑 10에 가까이 있는 학교들을 전교생의 절반 가까이의 퍼센트가 들어간다, 합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데이터죠. 물론 12명 서울대 입학생 인원은 굉장히 좋은 실적이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영재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영재학교가 작년에 1회 졸업생에서 서울대만 30명을 합격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학부형님들 기준으로 따지면 와, 과고, 뭐 꼴등이 연대가,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 그 이제 명상은 영재고로 조금 옮겨간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라인으로 과고가 있죠. 그래서 입시에 대해서 한 번은 설명을 드렸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학년 1학기 때 전국구 영재고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2학기 때 과고를 지원을 하고, 영재고 떨어진 친구들이 과고 지원하고, 과고에 떨어지면 이제 자사고나 다른 외고 국제고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과 쪽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영재고 지원하고 과고 지원하고 자사고 지원하는 테크를 타게 되죠. 이 두 번째, 지금이 한창, 지금이 10월이기 때문에 과고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수치의 입결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꼭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뭐냐면 조기 졸업입니다. 자, 지금 특목고 중에서 영재고 같은 경우는 조기 졸업이 없어요. 딱 과고만 조기 졸업 제도를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조기 졸업 제도라는 게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조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 어디 다녀? 저 과고 다녀요.
몇 학년인데? 3학년이에요. 그러면 과거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육부에서 너무 차별화를 하면 안 된다. 적당히 어떤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운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권고가 좀 있다 보니 조기 졸업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체 인원의 약 20% 정도에서 남짓 정도가 조기 졸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조기 졸업이랑 3학년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보시면 어느 부분이 좀 차이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대, 서카포, 이과의 스카이죠. 빨간색 보시면 알겠지만 12명 중에 10명이 수시, 카이스트 11명 중에 6명이 수시, 포항공대 6명 중에 6명이 수시. 즉 수시에서 합격을 했는데 조기 졸업 대상자들이 붙은 사람이 이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탑 클래스의 학교들을 붙는다. 과고를 나와서 석하포에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2학년 때 조기 졸업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반면에 연대 고대로 넘어가면요 3하고 10이 되죠. 뭐가 되냐면 조기 졸업 대상자가 3명, 즉 13명이 붙었는데 2학년 3명, 3학년 10명 붙었다는 뜻입니다. 즉 연고대 정도의 종합대학으로만 내려와도 3학년까지 그러니까 재학했던 학생들의 비율이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연고대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엄청나게 좋은 학교죠. 근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가려면 입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기 졸업 대상자가 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설명이 좀 길었고 2018학년도도 비슷하죠. 서울대 12명, 카이스트 16명. 2017학년도는 포항공대랑 카이스트를 많이 갔는데 상대적으로 서울대 인원은 조금 적게 입학을 했습니다. 이건 좀 약간 경향성이 있습니다. 세 학교의 라인업은 거의 비슷한데 서울에 있느냐, 그 다음에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지원을 한다든가 학과의 특성이라든가 뭐 창업 지원이나 이런 특이한 프로그램 좀 있고 장학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해마다 트렌드는 조금씩 다릅니다. 입결은 최근 3년치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자, 경쟁률도 한번 보시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그럼 모집 인원을 한번 살펴볼 건데 실은 모집 인원이나 경쟁률 정도만 살펴보면 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좀 더 중요하게 되겠죠. 자, 총 85명 중에서 일반 전형이 64명, 사회통합 전형이 16명인데 사회통합 전형은 좀 빼고 일반 전형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우리 사배자 전형 또는 뭐 이렇게 약간 특별 전형 컨셉을 한 20%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만 경쟁률은 좀 낮아요. 2.19까지 떨어졌다가 작년 올해 1.9까지 좀 올라갔죠. 근데 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준비를 좀 오래 한 일반 전형 지원자보다는 학교 가서 적응하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경쟁률 자체가 2배가 넘죠.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풋 자체가 우선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회통합 대상자보다는 일반 전형 대상자로 들어온 학생들이 학교에서 상위권에 랭크가 좀 돼 있는 경향입니다. 최근 경쟁률 좀 올라갔죠? 왜 그러냐면 올해 뉴스 중에 하나가 외고 자사고 없애네 마네 폐지 논란이 굉장히 일었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재고나 과학고는 외풍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만 잘해서 합격을 하면 입결도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요즘에 말을 좀 적게 듣고 있기 때문에 풍선효과 비슷하게 과고 쪽으로 또는 영재고 쪽으로 학생들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죠. 아무튼 평균 경쟁률은 약 3대1에서 4대1 사이쯤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 자격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쓰고 싶으면 씁니다. 아무나. 그래서 인천에 사는 학생들 중에서 저 수학과학 좋아하고 좀 잘해요. 그러면 지원하시면 됩니다. 전형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학교에다 이제 여러 가지 제출하는 서류들이 좀 있죠. 서류는 뭐가 있냐면 이제 고입 학생기록부 이제 파트 2가 있는데 학성적 지우고 뭘 집어넣냐면 3년 동안 수학이랑 과학 뭐 맞았는지만 제출합니다. 수기도 작성합니다. A냐 B냐. 보통 여기서 B가 1개까지는 보통은 안 떨어지긴 하는데 2개 이상 들어가면 불합격되는 사례들이 이제 속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 정도는 올해를 맞아 주셔야 서류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아까 3.5 정도 됐었죠. 평균 경쟁률이. 그 중에 2.5배수를 뽑아서 출석 면담을 합니다. 출석 면담은 뭐냐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서 면접을 봤는데 요즘엔 내가 과거에 가서 1차 면접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5배수, 약 이제 한 120명 정도를 선발해서 최종 면접, 심층 면접하는 방식입니다. 1단계 서류, 2단계는 1차 면접, 방문 면접, 3단계는 2차 면접, 심화 면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 서류는 뭐 2학기 끝나고 성적표 내라 하는 정도 있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입니다. 서류평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실 게 별로 없습니다. 교사 추천서라든가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일단 꼭 신경 써야 될 건 수학과학 성적입니다. 수학과학에서 C가 나왔다. 불합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과학의 A등급을 맞아주는 게 영어나 국어보다는 수학과학입니다. 50대 50으로 들어가니까 수학과학 성적만 가지고 1차는 어느 정도 걸러낸다는 거고 중학교 고입 자기소개서 쓰는 게 있기는 한데 요 자소서 때문에 동아리도 하고 뭐 영재원 같은 경우도 하기도 합니다만 중학교 학생부에서 자기소개서라는 건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별화를 두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해서 1차 서류는 수학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라. 두 번째, 출석 면담입니다. 출석 면담인데 이 과거 입시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면담이 그냥 이 친구의 인성 면접이나 면담 이런 쪽이 아니라 실제로 수학 과학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지식을 물어봅니다. 즉 교육청에서 지필고사는 못 보게 하죠. 지필고사 보는 학교는 영재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면담이 진행된다. 그래서 내가 학생부에 있었던 내용을 숙지하고 자소서에 있었던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해서 가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반면 중학교 3년 동안 배웠던 수학과 과학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고 좀 심한 문제나 이거를 창의성 문제를 얼마만큼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즉 어느 정도 내공이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게 인문계 그러니까 외고나 국제고 입시에 비해서 과고, 영재고, 이과 쪽 특목고 학생들이 진행하는 가장 커다란 특징이죠. 문과는 공통 주제를 던져놓고 얼마나 네가 논리전개를 잘하는지 보자. 네가 얼마나 성실한 학생인지 똑똑한 학생인지를 간접적으로 좀 파악한다면 이과 특목고인 과고나 영재는 대놓고 물어봅니다. 너 수학 얼마나 잘하나 볼까? 너 과학 얼마나 공부했는지 볼까를 물어보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한 학교당 한 사람당 50분 정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진행하고 1.5배수를 뽑습니다. 자, 여기서 합격하면 최종 면접, 창의 인성 면접이라고 보는데 아까는 여기서 보시면 제출 서류의 검증 및 확인 이런 표현이 써 있죠. 그러니까 자소서나 학생부 내용도 좀 묻는다라고 얘기하면 창의 인성 면접은 뭐냐면 과학적, 논리적, 사고력 평가, 문제 내서 잘 푸나 본다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틀렸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해서 이것도 못 풀어? 불합격? 이건 아닙니다. 보통 문제를 과학 내가 막 다 물어보기다가 수학도 물어보는데 문제를 냈는데 대답도 잘하고 잘 풀었을 경우는 패스가 되겠죠. 근데 반면 답이 좀 틀렸거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경우는 선생님들이 질문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한테 맞는 추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말고 내가 아는 걸 조리 있게 답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로 2학기 성적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올해를 맞았는데 이런 걸 준비하고 내가 특목고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학교 내신에 소홀해질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학교 내신 성적이 많이 떨어지면 실제로 학교에서 불합격을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준비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긴장 놓치지 않고 내신 관리를 좀 하셔야 한다. 어느 과목? 수학이랑 과학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선행을 좀 하기는 하죠. 대부분 과거 준비하는 친구들은.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과학 같은 경우 선행을 좀 하다 보면 중학교 내용을 심화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중학교 심화는 고등학교 선행이랑 조금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수학보다는 과학이 조금 더 심한 편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총 3단계 전형으로 80명의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형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제 그러려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 학교가 뭐가 좋냐를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 일단 수학, 과학 관련 동아리라든가 각 특목고별로 운영하는 영재고가 있습니다. 인과학도 영재고가 있고요. 그러니까 영재원이 있고, 진산과고도 영재원이 있고, 인천예술영재학교도 영재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대학교 부설 영재원도 있죠. 아마 과고나 영재고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라면 영재원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텐데, 문과에 비해서 이과 특목고 준비가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실제로 몇 년씩 준비를 하죠. 왜냐면 수학, 과학을 어느 정도 마스터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이르다는 얘기는 관심도 일찍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영재원도 활동을 해 놓으면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거 했다가 붙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경시대의 경험입니다.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습니다만 지필고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역량을 파악하는데 경시대 입상 수상 실적 같은 경우도 참고한다는 피셜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만 명단이야 과거에서 입수하려고만 하면 금방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외로 이 경시대에 입상한 친구들의 합격률이 되게 결과적으로는 좀 높은 편입니다. 매년 열리는 수학과학대회 참여, 중학교 성적표에 들어가는 얘기겠죠. 실적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실적을 이제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회를 나가든 캠프를 나가든 그 활동 내용을 좀 기록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서류보다는 면접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서류에서는 2.5배수 안에만 들면 서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 면접, 심층 면접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 영재고는 지필고사가 중요하고 과고는 면담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학교를 가는 게 좋냐, 안 가는 게 좋냐라고 가장 핵심 궁금증이죠. 궁금증. 일단 뭐 결론부터 이 말씀을 드리면 내가 수학, 과학에 특화된 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내가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죠. 난 영어, 국어가 좋아. 수학은 모르겠어. 또는 야, 수학, 과학만큼 재밌는 과목이 어딨어?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도 전 과목을 골고루 다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추천을 해드린다면 다른 과목을 잘하든 못하든 수학, 과학 중에 적어도 하나, 당연히 메인은 수학이 될 텐데 그래도 과학도 4과목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두 과목이라도 내가 정말 특화되게 좋아한다라고 하면 과고를 가는 게 유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고든 우리 동네에 있는 일반고든 요즘 추세는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의 포지션이 되게 높죠. 그리고 또 하나, 어느 전형을 쓰더라도 수능 전형이 아닌 이상 내신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쵸? 내신의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잘 듣고 골고루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일반고에 가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과에도 탐구, 한국사를 다 공부해야 되고 국어도 잘 봐야 되고 은미체까지도 챙겨야 되는데 거기에 더불어 수행평가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반면 이 과고 쪽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수행평가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수학, 과학의 편제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 과학을 좋아하고 잘하면 다른 과목을 못하고 이해를 상대적으로 못하지만 내가 수학과학을 굉장히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일반고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꼭 전교 1, 2등이 아니더라도 조기 졸업 대상자 안에만 들어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명문대 진학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징은 문과 특목고에 비해서는 준비가 이제 좀 길다. 이건 단점에 해당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거를 좀 선행을 좀 하는 맛이 있어야 되고, 선행보다 중요한 심화 과정까지 공부를 하려면 이제 중3 됐으니까 나 이제 고등학생이 돼야 되네? 어디 과거 한번 가볼까? 이렇게 준비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또는 초등학교 때 영재원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자, 이건 뭐 장점,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냥 특징인데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위치는
인천 영종도에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 광역단위 과학고이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에서 아마 셔틀 같은 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네요. 학비가 비싸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학비는 똑같습니다. 일반 공립고, 보통 우리 국립학교랑 똑같은데 차이라면 새끼 밥을 학교에서 먹고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숙사비랑 학비, 식비가 좀 추가된다. 그리고 인과학이나 뭐 경기과학 이런 데 좀 오래됐죠. 그래서 시설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남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빨간 거 조기 졸업. 아까 말씀드렸죠? 20%, 상위 20% 정도가 조기 졸업 대상자가 됩니다. 2학년 때 수능을 봐서 또는 수시 지원을 해서 대학교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기 졸업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관돼서 설명을 해드리면 뭘 좀 해야 되냐면 2학년 때 입시를 치른다는 얘기는 이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2학년 때 입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1년 반 만에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입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입학해서 잘 하기 위해서는 진도가 다른 학교 일반고에 비해서 2배 정도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속도를 2배로 돌렸으니까 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긴 하겠죠. 그래서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과거 가서 좋은 학교에 가겠다 그러면 조기 졸업 대상자 안에 들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교 입시 관점에서 조금 특징을 더 짚어보면 일반고 컬이 확실히 다릅니다. 수학, 과학 쪽에 완전히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활동도 좀 다양한 게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부 자체의 내용이 컬이 좀 달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특성화대학교라고 얘기하는데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같은 우리 과학기술원이라고 그러죠. 저 영상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수시 카드에 들어가지 않는 4장의 기회가 한 번 더 생깁니다. 이 학교들은 이 이과 특목고 학생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컨셉이 좀 맞지 않습니까? 과고 애들 뽑아서 과학 특성화 학교에 집어넣는다. 맥이 맞죠. 여러 가지 특혜도 좀 있고요. 카이스트에서는 장학금제도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지원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수시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해요. 특기자 전형이. 그게 종합 전형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특기자 전형, 즉 과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이 특기자 전형을 거의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모집이 감소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다른 루트를 뚫을 수 있다,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과거를 추천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과목을 잘하지 않아야 된다. 물론 잘하면 다 좋죠.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 과거나 영재고 다니는 학생들은 영어나 국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약간의 피셜이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영어나 과학, 영어나 또는 기타 과목이라든가 국어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도 쉽고 조금 후하게 점수를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수학, 과학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그 중에 특히 수학 하나라도 공부가 제대로 잘 돼 있다면 상위의 랭크가 될 수 있고 상위 20% 안에만 들면 입결 굉장히 좋은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정보량이 좀 많기는 했었지만 내년에 올해 이제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되실 거고요. 붙으면 가겠죠. 선택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반면 내년에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미리미리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하고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니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